솔직해집시다. 아름다운 말이나 이론은 필요 없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남자와의 관계에서 세운 모든 전략은 크나큰 재앙적인 실수일 것입니다. 매일 당신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 에너지, 젊음, 감정을 이미 실패가 예정된 프로젝트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치 집착하는 건축가처럼 그를 위해 웅장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배려로 벽돌을 쌓고 자신의 부드러움으로 벽화를 장식하며 자신의 헌신으로 등불을 켭니다. 당신은 이것이 두 사람의 사랑을 위한 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혹한 진실입니다. 그의 영혼에게 이 신전은 신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무입니다. 그를 위해 자신의 관심사를 포기할 때마다 당신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그의 바람을 맞춰줄 때마다 당신은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원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에게 완전히 몰입할 때마다 당신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의 에고, 그의 편안함, 그의 안락함이 당신에게 매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이 신전에서 질식합니다.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당신은 그의 육신을 먹이지만 그의 영혼은 굶주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완전히 약해지면 그는 이 완벽한 양무에서 탈출하라 그를 살아있게 만드는 사람에게 가거나 혹은 순종적이지만 이미 죽은 표본으로 남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원합니까? 스스로 만든 황금 3장의 유령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그만합시다. 양무를 짓는 것을 그만두세요. 그의 행복이라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도 그만두세요. 오늘 우리는 남자에게 잘 보이는 방법이 아닌 99%의 여성이 무시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5가지는 희생이 아니라 엄청난 내적 힘을 요구합니다. 그의 에고를 두렵게 만들지만 그의 영혼의 유일한 양식이 됩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당신의 환상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두 자유로운 영혼이 살고 싶어지는 살아 숨쉬는 대성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실은 잠시 아프지만 결국 나아집니다. 이 남성적 욕망의 거대한 력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남성, 그리고 모든 인간 안에는 2개의 욕망 중심, 2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내면에서 대화, 때론 논쟁을 벌입니다. 여성이 어떤 목소리에 다가가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크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그의 에고의 목소리입니다. 에고는 사회적 가면, 가족, 친구, 문화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 그의 인격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받고, 성취하고, 이기고 싶어 합니다. 에고의 욕망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여성을 통해 무엇을 원할까요?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아름다움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지위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배려와 편안함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리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예측 가능성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제를 만들지 않고 추가적인 감정적 노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자랑할 수 있고 자신의 성공을 입증할 수 있는 멋진 상을 갖고 싶어 합니다. 고대 동화에서 현대 로맨틱 코미디까지 모든 문화는 여성들이 이런 겉보기, 표면적 욕망을 충족시키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는 감정 소비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여성은 자신의 자질을 남성의 에고를 위한 포장지로 포장해 관계 시장에 내놓도록 배웁니다. 여성은 예쁘고 편리하고 조용한 안식처여야 한다고 합니다. 순조롭고 이해하기 쉬우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 사회적 계약은 너무 단순하고 논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진정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목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99%의 여성의 노력과 인기 심리학 조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성스러워져라. 자신을 잘 가꿔라.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라. 감탄해라. 논쟁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에고를 위한 양식입니다. 굶주린 아이에게 사탕만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기뻐하고 더 달라고 할 것이지만 그의 몸은 진정한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남성은 만족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하고 배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한 달, 1년, 5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소울, 바로 그 시선 속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롱하고 깊으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입니다. 남성 자신도 종종 듣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목소리입니다. 칼 융은 이를 양혼의 부름, 더 정확히 말하면 아니마의 부름이라 불렀습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니마는 모든 남성의 영혼 속에 살아있는 무의식의 여성상입니다. 구체적인 여성이 아니라 가장 깊은 심층 심리에 저장된 이상적 여성성의 집합적, 원형적 이미지입니다. 내면의 뮤즈이자 감정과 직관, 존재의 신비로 가는 안내자입니다. 진정한 여성 에너지의 방향을 알려주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여성이 그의 에고만을 위한 기능적 존재일 때 이 나침반은 미친 듯이 회전하며 자성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극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고만을 충족시키는 여성은 그의 영혼에게 빈 칼로리입니다. 달콤할 수는 있어도 영양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열쇠가 있습니다. 이 아니마, 깊은 중심의 욕망은 에고의 욕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영혼은 편안함을 찾지 않습니다. 삶을 찾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찾지 않습니다. 신비를 찾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하녀를 찾지 않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자신과 동등한 다른 영혼을 찾습니다. 자신의 빈자리를 그의 존재로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예시로 그가 스스로 채우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반영이 아닌 또 다른 자립적인 빛을 원합니다. 영혼은 안락함이 아닌 깨어나게 만드는 도전을 갈구합니다. 여기서 주된 갈등이 발생합니다. 남성의 에고를 만족시키는데 모든 힘을 쏟는 여성은 그의 영혼을 완전히 굶주리게 만듭니다. 그의 육신, 편안함, 사회적 지위만 채워주지만 내면의 아니마는 이 안락하지만 생기 없는 관계에서 영양실조로 죽어갑니다. 이 영혼의 굶주림은 참을 수 없게 되고 우리는 중년의 이기,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 짜증, 일이나 중독의 도피, 가족의 갑작스러운 파괴 등 다양한 증상에서 그 징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이 양식을 찾아 필사적으로, 비록 파괴적인 방식으로라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는 남자를 탐색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지 스스로도 모릅니다. 그는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일이나 취미에 몰두하며 다른 여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여성들이 더 아름답거나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 아마도 그는 무의식적으로 삶의 불꽃, 신비, 그리고 영혼이 그리워하는 완전함의 흔적을 느낍니다. 그는 운명의 그녀를 찾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녀의 부재를 느낍니다. 이상적인 아내, 완벽한 주부, 완벽한 연인이 되려는 이 경쟁은 악순환입니다. 여성이 그에게 이상적이 되려고 노력할수록 자신의 고유함은 사라집니다. 기능이 되고 유용한 특성의 집합이지만 더 이상 개성이 아닙니다. 그의 에고에게는 편리하지만 그의 영혼에게는 완전히 보이지 않고 흥미롭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결국 영혼이 영원히 함께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에고는 하룻밤이나 1년 동안의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만이 평생의 동반자를 선택합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해방의 첫걸음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피상적 에고에 대한 공급을 멈추고 영혼이 이해하는 언어로 소통을 시작하는 것, 그것은 행동의 언어가 아니라 상태의 언어입니다.
서비스가 아닌 존재입니다. 희생이 아니라 개인의 힘입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상적인 아내 경쟁은 그의 에고에게 편리하지만 영혼에게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그의 무의식이 찾는 그녀임을 어떻게 몰아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의 이기적 욕망의 소음을 뚫고 그의 영혼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역설적이며 남성의 영혼으로 가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열쇠에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그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부재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이 답은 당신의 친밀함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잠시 두 명의 다른 여성을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 여성은 남자를 만나면 그를 자신의 우주의 중심에 둡니다. 그녀의 취미는 뒷전이 되고 이제 그녀에게는 그가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듭니다. 그녀의 꿈과 목표는 점차 그의 꿈과 목표에 맞춰집니다. 그녀의 기분은 그의 전화, 메시지,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의 행성은 그의 태양 주위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남김없이 그에게 바칩니다. 그는 그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처럼 느낍니다. 처음에는 그의 에고가 환호합니다. 기분이 좋고 편리합니다. 그가 원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여성은 에너지적으로 진공 혹은 블랙홀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의 빛과 열의 원천이 없어 그의 원천에 집착하고 그의 관심과 에너지,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녀는 그의 성의 여왕이 아니라 그를 떠날까 두려워하는 죄수에 가깝습니다. 에너지적 중력도 약해서 끌어당기기보다는 매달립니다. 두 번째 여성을 상상해 봅시다. 그녀의 인생에 남자가 들어와도 그녀는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세계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그녀의 세계는 사라지거나 남자의 크기에 맞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녀에겐 자신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경력을 쌓거나 고대 언어를 공부하거나 희귀한 꽃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그녀의 주권적 내면의 영토, 그녀의 왕국입니다. 그녀에겐 그가 나타나기 전부터 자신을 불태우던 목표가 있습니다. 그녀에겐 자신의 친구, 자신의 교류의 장, 자신의 의식, 예를 들어 오롯이 자신을 위해 보내는 토요일 아침 또는 혼자만의 연례 산행이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도는 태양이 아닙니다. 그녀의 밤하늘에 새로 떠오른 아름답고 바람직하며 어쩌면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하지만 그 밤하늘에는 다른 별들도 있습니다. 그는 바람직한 손님, 어쩌면 가장 사랑받는 왕이 될 수 있지만 그녀 왕국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지배자는 아닙니다. 그녀의 왕국은 그 이전에도 존재했고 그가 떠나도 계속 존재합니다. 에너지적으로 그녀는 번영하고 살아있는 도시처럼 느껴집니다. 광장, 고요한 공원, 활기찬 대로가 있습니다. 그는 그 도시를 즐길 수 있지만 그 도시를 사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녀에겐 강력한 중력이 있어 매달리지 않고 행성처럼 끌어당깁니다. 이 두 여성 중 누가 남자에게 일시적 관심이 아니라 영원히 풀고 싶은 신비, 미지의 존재가 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여성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왕국을 유지할 때 남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내가 있는 것은 필요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녀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는 온몸으로 그녀가 여러 흥미로운 일 중 그와 함께 하기로 선택했음을 느낍니다. 그녀의 사랑, 관심, 시간은 그를 묶기 위한 필사적 시도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주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대안이 있는 것만을 소중히 여깁니다. 필요가 아니라 선택으로 주어진 사랑만이 가치 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자유로운 여왕의 선물이지 그의 관심과 자신의 24시간 헌신을 맞바꾸는 거래가 아닙니다. 둘째, 더 깊은 메시지. 나는 온전한 인격이고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녀가 하는 것은 칼 융이 개성화라 부른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자신의 온전함을 찾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여정입니다. 여성이 이 길을 걸을 때, 즉, 주변의 기대가 아니라 내면의 가치로 삶을 세울 때 특별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자족과 내적 힘의 에너지입니다. 남자는 불나방이 불빛에 끌리듯 본능적으로 이 에너지에 끌립니다. 예일까야? 그녀가 자신의 개성화의 길을 가는 모습이 그 안에 자기 자신의 여정에 대한 무의식적 욕망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자를 훈계하지 않고 삶을 가르치지 않으며 너도 발전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본보기로 존재합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 자신의 온전함으로 가는 길을 밝혀줍니다. 그녀의 자족은 그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조롱이 도전장을 던집니다. 봐, 나는 온전해. 너도 그럴 수 있어. 함께 성장하자. 서로 속에서 녹아버리지 말고. 더욱이 그녀의 자족은 그에게 큰 해방감을 줍니다. 그녀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는 견딜 수 없는 짐을 벗겨줍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기쁨의 원천일 필요가 없고 이것이 진정으로 그녀와 함께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재의 선물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왕국에 몰두할 때 주기적으로 신체적, 감정적으로 부재함으로써 욕망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는 그녀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곁에 있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녀가 없을 때 그는 그녀를 이상화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작은 이상화 없이는 낭만적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여성이 항상 곁에 있고 항상 이용 가능하면 그녀는 일상이 되고 꿈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 첫 번째 여성의 상시적이고 숨막히는 존재는 곧 평가절하되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자신만의 삶, 열정, 왕국이 있는 여성은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게 원형, 상징이 됩니다. 그녀는 미지의 땅, 탐험하고 싶은 땅입니다. 그녀는 잠긴 방, 열쇠를 찾고 싶은 방입니다. 그녀는 쉽게 풀리지 않는 신비입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정복하거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에게만 속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소속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왕국을 세운 여왕 같은 여성에게 그는 완전히 매료됩니다. 그녀의 독립성은 그를 취하게 만들고 끌어당깁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자신도 더 나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녀의 빛나는 왕국의 손님이 되는 것과 자신의 어두운 왕국에 그녀를 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모든 남성, 가장 강하고 성공한 남성에게도 자신만의 어둠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여성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영토, 그의 두려움, 약점, 숨겨진 분노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불완전함을 맞닥뜨리고 그 속에서 그의 마음의 열쇠를 찾는 특별한 여성은 무엇을 할까요? 그녀의 두려움 없는 태도가 남자를 죽을 만큼 두렵게 하면서도 미칠 듯이 끌어당길까요? 이 질문이 두 번째 비밀의 답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깊고 가장 복잡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칼 융의 중심 사상 중 하나인 그림자, 쇄도 개념을 다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하나의 집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 집에는 밝고 아름답고 잘 정돈된 거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친절함, 지혜, 힘, 유머 감각, 우리의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입니다. 하지만 모든 집에는 어둡고 잠겨있는 지하실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 쇄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하실에는 우리가 나쁘다, 용납될 수 없다,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버려둡니다. 남성에게는 주로 약점, 두려움, 나약함, 질투, 억울함, 통제되지 않는 분노 등이겠지요. 거기에 창의적이고 즉흥적인 부분, 부드러움, 양적 의심, 어린아이 같은 기쁨까지 진지하지 않다거나 남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숨깁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악이 아닙니다. 억압된, 다루어지지 않은 원초적인 생명력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회는 강해져라. 남자는 울지 않는다. 화내지 말고 너그럽게 있어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자르고 무의식의 지하실에 깊이 감추는 법을 배웁니다. 강인함과 침착함의 가면을 쓰고 자신도 그게 본연의 모습이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하실에 살며 힘을 축적합니다. 무시할수록 더 괴물스럽고 파괴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항상 투사, 프로젝션로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분노를 억누른 남성은 주위 모두에게서 공격성을 봅니다. 자신의 약함이 두려운 사람은 약한 사람을 경멸합니다. 관계에서 이 지하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옵니다. 남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일에서 실패한 후 약함과 불안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혹은 아이처럼 삐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여성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진행합니다. 말이 아닌 에너지, 시선, 몸의 미묘한 긴장에서 벌어집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내 것일 뿐 아니라 내 어두운 지하실의 괴물까지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의 여성의 반응은 두려움이나 비난입니다. 남자의 분노에 겁을 먹고 멀어집니다. 혹은 구세주나 선생님이 됩니다. 화내지 마. 그건 나빠. 정신 차려. 진짜 남자는 이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치료받고 고쳐지고 교육받아야 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반응은 선의로 보이더라도 사실 미묘한 형태의 공격입니다. 넌 고장났다. 넌 잘못됐다. 내가 고쳐야 너는 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는 이때 수치심과 거절감을 느낍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또다시 착한 소년이 되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는 지하실 문을 세게 닫아버립니다. 아마 이 여성에게는 영원히요. 친밀감은 깨집니다. 그는 다시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드문 여성, 바로 그 여성이 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림자를 만났을 때 그녀가 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그녀는 그의 괴물을 두려움 없이, 비난 없이 바라봅니다.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너 나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의 이 부분을 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곁에 있습니다. 그녀는 신성한 용기가 되어 사랑과 수용으로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의 혼란이 폭발하지 않도록, 그의 괴물이 햇빛 아래 드러나도 괜찮도록.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와 이미 마주친 적이 있기 때문에 남의 어둠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악이 아니라 상처받은, 인정받지 못한 힘을 봅니다. 이것은 자신을 희생하거나 피해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선을 넘으면 단호하게 경계를 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과 그 자체를 구분할 줄 압니다. 내가 지금 내게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분노했다는 건 이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약할 때 가식적 구호로 그를 위로하지 않고 그저 곁에 앉아 그의 아픔이 지나가도록 공간을 내줍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남자에게 이것은 종교적 계시와 비슷합니다. 오랜 숨 참기 끝에 깊은 숨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처음으로 무거운 갑옷을 벗고 그냥 자신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여성 옆에서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대적 수용은 최고의 가장 깊은 친밀감입니다. 그의 영혼이 평생 몰랐던 그리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은 남자에게 단순한 아내나 연인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를 고해성사자, 심리치료사,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여기게 됩니다. 그녀는 그의 신성한 안전 공간입니다. 그의 그림자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와 성장의 시작입니다. 그런 여성 곁을 남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녀를 떠나는 것은 다시 갑옷을 입고 자신의 괴물을 지하실에 가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알아보고도
돌아서지 않은 유일한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경외의 충격입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어둠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은 라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절대적 수용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마침내 평온을 찾았습니다. 이제 무의식의 새로운, 더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녀가 그의 괴물에게 그렇게 관대하다면 그녀 자신의 괴물은 어떻게 대할까요? 그녀 자신의 그림자는? 모든 여성의 내면에도 오래된, 야생적, 직관적인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사해는 이 힘을 히스테리, 비논리, 여성스러운 변덕으로 억누르려 했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논리보다 이 원초적 힘을 신뢰하는 여성을 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 번째 렐세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자유, 마법, 야생의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논리, 사실, 숫자, 5개년 계획을 숭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남성적 합리성의 원리로 지어진 세상입니다. 여자는 어릴 때부터 이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배웁니다. 논리적, 일관성, 이성적이 되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어리석은 직감을 억누르고 이상한 꿈을 무시하며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지 말라고 배웁니다. 그런 여자는 매우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며 남성의 영혼에게는 지루해집니다. 그녀는 주로 머리, 생각, 분석의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치마 입은 남자가 되어 자신의 독특한 여성성을 잃어버립니다. 길들여지고 집에서 기르는 동물처럼 안전하고 귀엽지만 원초적 영혼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여성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성은 논리를 존중하지만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더 오래되고 현명한 내비게이터, 자신의 직관을 따릅니다. 융 분석가인 클라리사 에스테스는 그녀를 야생 여성의 원형과 연결된 여성이라 불렀습니다. 이 야생은 공격성이나 방탕함이 아닙니다. 사회적 조건에 물들지 않은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영혼과의 연결입니다. 머리뿐 아니라 몸, 감정, 영혼에서 살아가는 여성입니다. 달과 자란의 주기와 연결된 순환적인 여성의 시간에서 삽니다. 마감, 일정으로 이어진 남성적 시간과는 다릅니다. 그녀는 야생 동물처럼 본능을 믿고 위험을 감지하며 영혼의 양식을 찾을 줄 압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바로 그것이 최고의 매력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녀는 항상 규칙이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왠지 이상하다는 느낌으로 유리한 제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동네를 택합니다. 갑자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거나 이유 없이 조롱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선택은 남자 눈에는 비논리적,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녀의 선택만이 자신에게 가장 옳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친구를 신분이 아니라 느낌으로 고릅니다. 파티에서 에너지가 무거워졌다며 조롱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설명하지 않고 느낍니다.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씨처럼 흘러가게 합니다. 오늘은 햇살 가득, 내일은 가을비처럼 우울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살아 있습니다. 이 여성은 꿈을 믿고 징조에 주목하며 사람과 장소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남자와 사실, 논리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의 논리를 다듣고도 조롱이 말합니다. 내 말 이해해.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르게 말해. 나는 내 마음이 말하는 대로 할 거야. 항상 컨트롤하려는 남자에게 그녀의 행동은 도전이자 놀라운 해방입니다. 예측 불가합니다. 그가 쓴 각본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녀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남자의 영혼은 바로 그런 자유를 갈구합니다. 자신의 계획, 숫자, 의무에 갇혀 지친 남성에게 그녀는 신선한 야생의 공기처럼 질서를 깨뜨리고 마법과 신비, 즉흥성을 되살립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자기 내면의 잊힌 직관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직관은 곧 영혼과의 직결입니다. 남자는 그 안에 신성함, 진정한 여성성을 봅니다.
직선적이고 논리적인 에너지만으로는 결코 충만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그는 집을 지을 수 있지만 그녀만이 집에 영혼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는 경로를 정할 수 있지만 그녀만이 여정에서 기적이 어디에 있는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파트너 그 이상입니다. 그를 살아있는 논리 너머의 세계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그녀의 조롱하고 확고한 내면의 목소리 신뢰는 그를 매혹합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고 있을 뿐입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아는 그녀의 힘에 그는 경의와 감탄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곁에 단순히 똑똑하고 예쁜 여성이 아닌 잘한 그 자체, 존재의 본질과 연결된 존재가 있음을 느낍니다. 그녀는 최고의 의미에서 마녀입니다. 그의 영혼은 그녀에게 끌리고 그녀 곁에서 자신도 그 마법에 닿을 수 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자신의 야생, 직관적 본성에 이끌리는 여성은 예측 불가능성과 즉흥성으로 남자를 매혹시킵니다. 그녀는 삶 그 자체의 화신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내뿜는 마법은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와의 관계에서 만드는 미묘하고 중요한 것을 창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안전한 에너지 장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대화, 요구, 불평, 통제력으로 채우려고 애쓰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모든 남성의 영혼이 꿈꾸는 신성한 공간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없이 오직 내면의 상태만으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번째, 가장 무형이면서도 치유적인 열쇠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행동이 아니라 에너지에 관한 것이기에 가장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성이 자신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비유를 들어봅시다. 관계를 라디오 방송으로 상상해보세요. 대부분의 커플은 끊임없는 잡음과 정적 속에서 삽니다. 이 잡음은 말하지 않은 기대, 숨겨진 상처, 상호 비난,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없는 요구, 설령 침묵 속에서라도 에서 나옵니다. 가장 흔한 관계 모델은 이런 요구에 바탕을 둡니다. 넌 나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해. 우리는 주말을 함께 보내야 해. 넌 나와 결혼을 원해야 해. 늦을 때 전화해야 해. 내가 뭘 느끼는지 알아채야 해. 해야 해라는 말이 이런 관계의 배경음입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남성의 정신은 이런 해야 해에 본능적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아무리 요구를 들어줘도 그는 진심에서가 아니라 의무감, 갈등 회피, 죄책감 때문에 합니다. 그는 지치고 관계는 또 하나의 일,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항상 기대에 부응해야 하기에 남자는 언제나 방어적이고 어깨는 긴장되고 숨은 얕아집니다. 이제 다른 모델을 상상해 봅시다. 그녀가 만들어내는 모델입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깨끗하고 평온한 주파수로 방송합니다. 양호는 강제와 예물을 참지 못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녀는 요구가 아니라 추대를 통해 행동합니다. 요구는 최후 통첩이고 추대는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저녁 나랑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맛있는 걸 준비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가 퇴근해 피곤해할 때의 말이 없어 가 아니라 침묵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불안으로 모든 침묵을 채우지 않고 침묵이 치유가 되도록 허용합니다. 현명한 정원사처럼 싹을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고 토양을 일구고 물을 주고 햇살을 주며 새싹이 자기 속도로 자라도록 둡니다. 이런 능력의 원천은 자신의 내적 상태입니다. 불안한 여성은 불안한 공간을 만듭니다. 평화롭고 고려한 여성은 평화로운 공간을 만듭니다. 예부 세계는 언제나 내면의 반영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공간입니다.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그녀 곁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완전한 수용, 따스함, 평온의 분위기. 이곳에서는 그가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피곤해도 잔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하고 포근합니다. 미친 아이디어를 공유해도 비웃지 않습니다. 자신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그는 쉴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 창조성, 취약함은 완전한 심리적 안전에서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다. 실패해도 비난받지 않을 것을 압니다. 약함을 보여도 그것이 약점이 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이 공간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 창조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하고 남의 나쁜 기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흔들림 없는 사랑의 존재감을 유지하는 등 엄청난 내적 작업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그녀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혹하고 경쟁적인 세상에서 남자에게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는 여성과 달리 이런 여성은 그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됩니다. 피난처가 아니라 또 다른 전장이 아닙니다. 그는 이 공간을 원하게 됩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그곳에서 쉴 수 있고 치유받으며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무한한 요구와 불평으로 남자의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에너지가 회복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자가 아무것도 강요받지 않을 때 진정으로 주고 싶은 자랑스러운 욕망이 생깁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고 선물을 하고 싶고 그녀를 배려하고 싶어집니다. 강요가 아니라 그녀가 주는 평온과 수용의 공간에 대한 넘치는 감사로 인해 그렇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요구하지 않고 사랑이 스스로 피어나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녀는 자유의 락서를 직관적으로 압니다. 열린 새 장만이 야생 새의 집이 되어 새는 스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신성한 공간을 만드는 능력은 극히 드문 선물입니다. 순종이나 희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우 강하고 자족하며 충만한 여성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주길 바라지 않으니 그녀에겐 공허함이 없습니다. 그녀 자신이 원천입니다. 그녀는 흡혈귀가 아니라 샘물입니다. 그 샘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갈구하는 그 가장 깊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녀 안에서 힘을 얻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녀 곁에서 그는 치유되고 영혼이 심어 더 나은 자신이 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네 가지 놀라운 특성, 그녀의 왕국, 그림자와의 춤, 야생적 직관, 신성한 공간은 별개의 자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단 하나, 그녀의 가장 중요한 상태의 측면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요소. 그것은 행동이 아니라 그녀 존재의 의미 그 자체입니다. 이 마지막 열쇠가 그녀를 단순한 파트너에서 뮤즈, 영원한 동반자, 그의 영혼의 별로 만들어줍니다. 이 답은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우리는 절정의 남성의 영혼이 여성에게서 찾는 본질에 다가왔습니다. 이 다섯 번째 요소는 자질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임의 방향입니다. 그녀 삶 전체의 벡터입니다. 남자가 무의식적으로 찾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 길이란 무엇일까요? 결혼을 향한 길이 아닙니다. 부와 명성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인간이 떠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여정, 자신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장, 자기 이해, 치유, 발전의 길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인간 삶의 최고 프로젝트, 개성화 과정, 자기 자신, 자기성으로 가는 길,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는 길이라 불렀습니다. 결혼, 집 구매와 같은 마감일이 있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프로젝트는 끝낼 수 있지만 길은 끝이 없습니다. 삶의 방식 자체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지향합니다. 소위 지향적 여성은 남자, 가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길 위에 있는 여성은 존재하고 살아있고 지혜로워지길 원합니다. 이 근본적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길 위에 있는 여성은 사명감을 가지고 삽니다. 삶의 궁극적 목표는 남자 찾기나 가족 만들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그녀 길의 아름다운 일부일 수 있으나 목표 자체는 아닙니다.
최고의 목표는 자기 자신을 더 나은 버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 배웁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자신의 두려움과 상처를 마주하고 영원한 질문에 답을 구합니다. 그녀는 정체하지 않습니다. 진화합니다. 매일 조금 더 깊어지고 현명해지고 어제보다 더 깨어 있습니다. 완성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흥미롭습니다. 남자는 이 여성을 결코 끝까지 알 수 없음을 느낍니다. 그녀에게는 끝이 없으니까요. 그녀는 계속 팽창하는 우주 같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장기 관계를 죽이는 지루함과 정체에 대한 절대적 해독제입니다. 여성이 성장을 멈추면 예측 가능해지고 신비가 죽습니다. 그녀가 길 위에 있을 때 신비는 영원합니다. 남자는 그런 여성을 만납니다. 그가 보는 것은 결과물이 아닌 흥미진진한 과정입니다. 움직임, 성장, 삶입니다. 삶의 최고의 프로젝트가 그인 여성. 그를 얻으면 멈춰버리는 여성과 달리 이 여성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 모습이 남자에게 가장 강렬하고 고귀한 욕망 소류가 아니라 동등해지고 싶다는 욕망을 일으킵니다. 이런 여성은 넌 발전해야 해. 얘 책을 안 읽니? 자기 개발 좀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자는 그녀가 자신의 일에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걸 봅니다. 그녀가 난관을 극복하는 걸 봅니다. 그녀의 눈빛이 개인적 돌파구마다 더 밝아지는 걸 봅니다. 그녀의 성장과 여정은 그에게 가장 강력한 침묵의 도전입니다. 넌 성장하고 있니? 아니면 정체되어 있니? 넌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니? 아니면 이미 포기했니? 그녀는 그의 최고의 영감, 뮤즈가 됩니다. 그녀를 보며 그도 성장하고 싶어집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잊고 있던 꿈을 떠올립니다. 이런 여성과 나란히 걷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녀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존재만으로 영감을 받기 때문입니다. 잉은 그녀 영혼이 자신의 목표, 자기성을 향해 나아갈 때 강력한 에너지 장을 만들고 그가 그 에너지에 이끌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진화하는 두 의식의 최고 단계의 끌림입니다. 그녀는 그 안의 영웅을 깨웁니다. 자신만의 위대한 여정에 나서고 싶어하는 내면의 부분을. 그러면 관계의 본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생의 종착점이나 도피처, 숨을 곳이 아니라 두 영혼, 두 여행자가 각자의 길을 걷되 나란히 서로 지지하고 영감을 주며 함께하는 흥미진진한 여정이 됩니다. 두 별이 우주를 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융합되어 자신을 잃지 않고 각자의 빛을 발하며 전체 그림을 더 밝게 만듭니다. 그는 그녀가 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같은 여정임을 깨닫습니다. 인생이라는 끝없는 길에서 서로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녀의 최고의 목표는 그가 아니라 자신입니다. 이 역설이 그녀를 영혼이 원하는 이상적인 여성으로 만듭니다. 영혼은 자신 안에 녹아들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을 찾도록 도와줄 사람을 원합니다. 이제 5가지 열쇠. 99%의 여성이 남성의 에고에 맞추려다 놓치는 5가지 위대한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왕국이 있는 여성. 그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 야생의 속삭임을 듣는 여성. 신성한 공간을 만드는 여성. 그리고 자기 길을 가는 여성. 하지만 이제 이 이론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게임을 하거나 억지로 자신을 바꾸지 않고 이 깊은 원칙을 오늘부터 살아 숨쉬는 진짜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긴 길을 걸었습니다. 심리학의 깊은 곳으로 내려갔고 고대의 원형에 닿았으며 일상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었길 바랍니다. 이 대화에서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교훈만 가져간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5가지 왕국, 그림자와의 춤, 야생적 직관, 신성한 공간, 자신의 길은 유혹을 위한 매뉴얼도
체크리스트도 아닙니다. 온전한 한 인격의 다양한 측면일 뿐입니다. 예부에서 내부로 주의의 초점을 옮긴 여성의 자랑스러운 표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남자를 얻는 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표는 환상이며 여성을 자기 자신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을 되찾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여성이 남에게 잘 보이려는 절박한 시도를 멈추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를 묻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남을 감동시키려고가 아니라 자신의 열정으로 자신의 왕국을 짓기 시작할 때,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움 없이 바라볼 때 남의 그림자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직관을 믿기 시작할 때 무한한 지혜의 원천과 연결됩니다. 내면에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평온과 수용의 에너지를 내뿜게 됩니다. 여성이 자신에게로 가는 길을 시작할 때 그녀는 등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오는 것은 더 이상 우란의 빈 배들이 아닙니다. 같은 깊이, 같은 깨어있음, 같은 불꽃을 찾는 다른 등대들이 그 빛을 따라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조언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차지해야 할 상이 되려 하지 마세요. 여정이 되세요. 흥미롭고 깊고 때로는 어렵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여행이 되세요. 그리하면 상이 아닌 같은 길을 찾는 영원한 동반자가 당신의 여행에 반드시 함께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닿았다면, 조롱하지만 강한 부름을 느꼈다면 그 불꽃을 끄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아니마, 영혼이 말하는 소리입니다. 이 영상을 그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여성과 공유하세요. 5가지 열쇠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과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습관이 아니라 일식적인 선택으로 하세요. 이 내면 여행을 함께 이어가기로 한 선택으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